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밤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내린 만큼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비 피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한 분이요, 아주 인상적인 경험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벤치에서 필드를 향해서 소리치는 경우가 많죠. 경험상 그 소리를 지르는 역할을 코치가 하는 팀이요, 감독이 하는 팀을 대체로 이기더란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 역할이 뒤집어질 경우 감독이 나서게 되는데 대체로 그런 팀은 지더란 얘기예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6시 베트남과 4강전을 치릅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부분, 바로 두 감독의 한판 승부입니다. 김학범, 박항서 감독이죠. 이 두 감독은 한국 축구 현장의 전형적인 비주류 축구인들이었습니다. 김 감독은 한때 축구를 접고 은행원이 되기도 했어요. 예금 유치 실적 1등상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베트남의 영웅이 된 박 감독은 2002 월드컵 코치로 4강 신화를 이뤘지만 국내에서는 그다지 인상적인 감독 인상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주류 출신 감독들이 이끄는 양팀의 격돌, 필드의 젊은 피들이 어떤 플레이로 화답할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는 감독 못지않은 선수, 혹은 감독을 꿈꾸는 선수라고나 할까요? 올드보이 못지않은 정치권의 젊은 피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민주당의 김혜영 의원, 그리고 2부에서는 최연소 당대표 후보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준석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8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 상암동은 비가 그친 상황입니다만 오늘도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하네요. 어제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집중,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얼마나 내렸는지, 또 어디에 많이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KU에대해 반기성 예보센터장을 먼저 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것이죠? 어제 주로 많이 내렸던 곳이 이제 서울, 경기, 그다음에 강원 북부 지역이죠. 경기도 고양이 265.5mm, 김포가 209mm, 의정부 204mm, 포천이 169mm. 네네. 강원도 철원이 오늘 새벽 6시까지 224mm. 그다음에 춘천이 166mm, 서울 지역도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도봉이 182mm, 강북이 180mm, 은평이 172mm로 아주 몇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아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도 이 정도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온다는 것이죠? 현재는 경기 동북부, 강원 북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네네. 이 지역은 지금 시간당 거의 50mm 이상의 아주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는 오전 중까지는 비가 오더라도 약합니다. 네네. 그런데 오후부터는 다시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네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쪽으로 70에서 150, 많은 곳은 250mm의 아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린 만큼 더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주말에는 그러면요 어떨까요? 오늘이 벌써 수요일인데 목, 금, 자, 주말에는 어떨 예정인가요? 일단 내일 오전까지 이제 중북부죠. 서울, 경기, 강원 쪽으로 비가 내리고, 내일 오후부터는 이쪽 지역은 중북부 지역은 비가 그칩니다. 이 가을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일은 주로 이제 충청, 경북, 전북 이쪽으로 이제 많은 비를 내리겠고요. 네네. 이제 모레죠. 금요일 날은 이제 남부 지방 쪽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요. 토요일은 제주 쪽까지 비가 내린 다음에 가을 장마는 끝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을 장마가 이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있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21호 태풍 제비는 또 북상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현재 이제 어제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네. 21호 태풍 제비를 현재로서는 현재는 정확히 예측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네네. 다만 북태평양 고기의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북쪽 한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태풍 우리나라 쪽으로 이 태풍 제비는 좀 올라오기 어렵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니까 일본 쪽
대응해버려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시간 말미에 다시 한번 센터장님 연결해서 비 피해 상황 또 우려되는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비 상황 좀 알아봤는데요. 네. 피해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어제 중랑천 월릉교 아래에선 주차돼 있던 차량 4대가 물에 잠겨서 네네. 그 가운데 한 대 갇혀 있던 2사람이 이제 구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망자도 나왔나요? 사망자는 다행히 없었고요. 예. 그 연세대앞 일대 그다음에 신촌 번화가 일부는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네네. 김포공항에서도 대합실 입구까지 물이 넘치는 그래서 예. 에스컬레이터 가동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었고 네네. 또 하계역 출구에서는 너비 4 내지 5m 깊이 7m 정도 예. 땅 꺼짐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네네. 큰 홀이 발생한 거죠. 예.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하수도 역류 신고 엄청나게 많이 한 480여 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네네. 인천시에서도 도로 가옥 침수 피해가 한 60여 건. 예.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저지대 한 20여 가구 정도 침수됐고. 네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 화도 IC 일대 도로가 침수, 도로 침수, 하수 역류 이런 것이 굉장히 여러 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맨홀 뚜껑이 막 그냥 닫혔다 열렸다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도 많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초 슈퍼 예산 편성. 이게 참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몇 조 얘기하는 건 그냥 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네. 올해는 슈퍼 예산. 내년 초슈퍼 예산. 예. 그러면 이제 내후년에는 초슈퍼 예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7.1% 증가한 규모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년은 무려 9.7% 금액으로 따지면 41조 7천억 원이나 증액을 한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안 규모가 470조 5천억 원. 거의 500조에 근접을 합니다.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10.6%를 증액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 최대 증가율. 그래서 그만큼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다. 이제 건데요.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대비 22% 증액을 해서 23조 5천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 예. 이래서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에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이 목표 지금 사실은 어긋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공무원 같은 경우에 올해 12,000명 정도 이렇게 뽑았는데요. 내년에는 36,000명을 더 뽑는다 그럽니다. 네네. 우리나라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한 100만 일자리 정도 되는데요. 네네. 지금 이 공무원 숫자도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는 겁니다. 네네. 거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예산주도 성장론이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속에서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소비자 동향 보고 동향 조사 보고 내용을 보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전달 대비 1.8%포인트 8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9.2로 나타났는데 이게 지난해 대비 11.4포인트나 급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100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비 심리가 지금 살아나야 소득주도 성장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실제로 지표는 좀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게 대북 이슈가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 한미연합훈련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6월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 그래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도 중단됐고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K맵도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제 매티스 장관이 밝힌 내용은 예. 몇몇 훈련이 중단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네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앞으로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면 중단을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선 더는 중단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네. 당분간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 글쎄요. 이게 예. 이제 미국 정부의 현재 기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오전 시간대에는 뭐 유명 배우의 배우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그랬다가 이제 오후에 이름이 나왔어요. 배우 박혜미 씨 남편 네. 황민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요. 네네. 이 사고 지금 동영상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다들 공분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객기가 난 참사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일 밤 11시 15분께 이제 경기 구리시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그 사고가 발생을 했고, 네네. 이 크라이슬러 다찌 이게 스포츠카입니다. 네네. 이거를 이제 타고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25톤 화물차를 이제 들이받았는데요. 예. 그래서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2명이 이제 숨졌습니다. 네네. 이 동승자들은 이제 이 박혜미 씨가 대표로 있는 그 뮤지컬 컴퍼니 소속 단원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두 예. 사람 모두 이 박혜미 씨 제자입니다. 공연 때문에 모였다가 술을 함께 마셨고 네네. 2차까지 마시고 이 또 좀 어이가 없는 대목인데 예. 3차 마시러 이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당시 이 황 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 그래서 네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정도 수치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구속 영장을 지금 청구를 할 것으로 경찰 쪽에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면 빗속에 네네. 과속에 이른바 이제 칼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앞지르기를 하는데 그것도 갓길로 하려다가 이런 사고가 이제 참사가 발생을 해서 이 젊은이들이 2명이나 명을 달리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비난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전에 그 이 박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중랑천 범단 관련한 피해는 보니까 한 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해요. 탈출 못하고 네. 6시간 만에 실종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 전면에 이해찬, 정동영 대표, 김병준 위원장처럼 경륜이 있는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등장하면서 정치권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말들 많이 나왔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올드보이만큼이나 영보이들의 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혜영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소 늦긴 했지만요. 축하드리고요. 민주당의 최연소 국회의원이란 타이틀에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까지요. 뭐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젊은 피의 힘을 톡톡히 보여주셨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고위원회 참석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회의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네, 2번의 회의에 뭐 소감이라고 할까요? 뭐 간략하게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2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네. 역시나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지금 국가적인 모든 중요한 현안들을 네. 다루는 자리이고 우리 또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네네. 사실 부담도 많이 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정치는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예. 개인의 역량보다 조직의 심의가 뭐 크다는 뭐 반증일 텐데요. 하지만 이번 최고위원 결과는 뭐 그런 룰이라고 할까요? 통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지 세력을 조직화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그러한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하더라도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입니다. 네, 그쪽에서의 힘이 참 큰 힘이 됐어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권리당원 분들의 그러한 의사가 이제 정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전보다 그런 조직력의 중요성을 조금은 상쇄하는 것 아닌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그러한 측면과 그 측면이 굳이 조직적인 힘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같은 결과로 또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이번 저희 룰을 보면은 전국 대의원 반영 비율이 45%고요. 네네. 권리당원이 40%.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비율로 갔는데요. 예전보다 이제 앞으로 추세가 점점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한 5% 정도 낮았어요. 예, 앞으로는 아마 권리당원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우리 당원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만 과정에서 힘들다라고 느끼신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제가 처음 이번 선거에 시작을 할 때 상당히 인지도도 낮았고요. 네네. 그리고 조직력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저를 알리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시도당 대의원 대회를 17번을 저희가 거치고 전당대회를 했는데요. 네. 17번의 대의원 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40대 초재선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세대 교체를 열망하는 당원들의 어떠한 의지 이런 것이 투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예, 우리 당원분들의 젊은 그러한 열정을 원하는 그런 욕구도 분명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하지만 이번에 우리 당대표께서는 7선의 이희찬 의원이시고 네네. 또 젊은 최고위원 2사람 또 예. 재선 의원 2분, 4선 의원 1분에서 굉장히 균형과 조화가 잘 맞는 그러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젊은 세대 교체론이라는 것이 비단 민주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보면 한국당에도 비대위에 30대 청년 비대위원이 있고요. 정현호 의원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바른미래당에도 보면 역시 30대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당대표에 도전장 내민 상태입니다.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도 있고요. 자, 그렇죠. 이 같은 다른 당의 세대 교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주시겠어요? 예. 일단 청년 정치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네. 다만 이런 세대 교체라는 신구 대결 프레임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렇게 꼭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신구조와 노장청조와 또 우리 각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구 대결이라는 프레임보다는 신구 조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김초구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민주당의 신구 조화를 통한 세대 교체,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림일까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금 전체 국민 비율이라든지 우리 당원 비율로 봤을 때, 네네. 저희가 소속 의원이 129명인데요. 예.
20대 국회의원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30대 국회의원도 예. 몇 사람 정도는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대다수의 조직이 40대가 가장 왕성하게 활발을 하는 그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이 많은데요. 네네. 우리 정당 조직이 유독 좀 40대의 숫자도 작고 또 조금 역할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예, 예. 이런 20, 30, 40대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배 정치인분들의 또 경륜과 그런 역량도 저희가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손을 함께 맞잡고 가는 그런 그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딱 중간에 위치하셔서 신구 세대의 가운데에서 링크 역할을 해야 할 뭐 그러한 그 숙제가 좀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뭐 가장 그 뭐 어른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선 그 이해찬 대표가 이제 이번에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자, 지금 보면은 그 김 위원과의 그 연배 차이가 거의 어떻게 되나요? 한 25년 차? 띠를 한 두 번 정도 도는 거 그렇죠. 같은데요. 예, 예. 자, 이렇게 그 나이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젊은 또 나이가 든 이 중간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실 작정이신지요? 예, 먼저 우리 당원분들께서 우리 7선의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선출해 주신 것은 당이 무게감을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관계가 우리 꼭 견제만을 하는 관계는 아니고 네네.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고 필요할 때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고요. 우리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회의를 같이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아주 경험이 많으시고 예. 국정 정반에 사실은 굉장히 해박한 분이십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당 대표님과 함께 잘 보조를 맞추면서 또 우리 대표님이 또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은 또 이 젊은 정치인으로서 또 그러한 목소리를 제가 좀 반영을 해주면 잘 조화롭게 운영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당 지지율이 하락세 이런 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역구 부산이시잖아요. 뭐 최근 좀 반등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먼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30년간 한국당의 이제 일당 독점 체제를 했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은 지지율이 우리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다음 총선에서 안정적인 국회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영남권에서 저희가 약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예. 전국 정당을 목표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원인은 민생입법, 개혁입법이 좀 생각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생 관련 언급하셨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그 민생 관련 언급할 때마다 나오고 있는 최근의 큰 이슈입니다. 자,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화두가 양극화 해소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적인 방향은 올바르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가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또 그러한 변수를 맞게 또 처방을 하면서 저희가 가야 되고 또 경제정책이 그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대국민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연관된 생각입니다. 네, 연관되어 있는 질문인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그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통계라는 것이 중립성을 갖고 국가나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통계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네네. 통계가 바뀐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통계라는 것은 중립적이고 또 있는 그대로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네네. 있는 그대로의 수치를 보여주는 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조금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정치 상황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젊은 정치인 한 분 꼽아주신다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정치인은 아무래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회에서 1위를 한 우리 박주민 의원이죠. 네네. 박주민 의원이요. 예, 저희 네. 프로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제1야당의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화두, 또 김무성 의원의 공화주의 화두 이런 부분에 대한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느낌은 어떠신지요? 예, 이 정당의 철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특히나 이 천안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나무의 가지만 보고 뿌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를 범할 수 있는데요. 예, 예. 다만 이러한 논의가 생산적인 논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네. 이러한 사상 담론들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위한 그러한 담론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그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러한 바른 의도로 이러한 사상 담론이 화두로 던져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혜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요, 저희가 그 여론조사 관련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15일 광복절 제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요,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입니다.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고 응답률은 7.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역시 이어지는 젊은 정치인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진행하도록 하죠. 2부에서는요. 지금 현재 시작이 됐죠. 바른미래당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이준석 후보를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앞서 1부에서요. 더불어민주당 내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혜영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일찌감치 정치권의 젊은 피로 불리던 분을 만나보도록 하죠.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가운데 최연소 후보자입니다. 이준석 후보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1부에서 그 김혜영 민주당의 최고위원과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예. 자, 민주당 얘기, 첫 질문에서 타당의 얘기를 좀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요. 당내 최다선의 그 노장, 이해찬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그런데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경험과 경륜이거든요. 네네. 경험과 경륜이 많은 올드보이를 뽑아달라라는 이제 주장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 주장은 흔히 있었던 거지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치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네네. 사실 그 불신받는 정치를 그럼 젊은 사람들이 했냐 아니거든요.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끌면서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올드보이라고 지칭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의 한계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 당만 해도 손학규 후보님하고 제가 토론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네네. 머릿속에 정계 개편밖에 염두에 없으시다. 예. 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네네. 그게 큰 정치란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건 오히려 정치를 좀 개혁해봐라. 새로운 아이디어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들어봐
바꿔봐라 이런 것인데 네네. 과연 시대적인 이런 그런 요구사항에 부합하는가 저는 각 당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관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혁명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상력 말씀하셨는데 그 상상력의 끝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저는 이번에 선거 나오면서 정당 개혁안, 정치 개혁안을 제가 몇 개 내놨거든요. 네네. 아마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정치인들 보면 지금 구의원부터 해가지고 자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적성평가를 보자 이런 말 했지만 사실 적성평가라는 건 한 일일 뿐이고 정치인에 대해 자격도 이제 좀 우리가 보자 이제 예를 들어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췄는지 아니면 네네. 충분히 이분이 그런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좋은 호응을 보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예. 개별적으로 그것이 뭐 시험을 보는 방식인지에는 동의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정치인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뭐 친분 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치인 하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혁파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국민들 공감을 찾다 보고 그런 걸로 꼭 경쟁해야 되는 게 전당대회지 지금 와가지고 뭐 바른미래당이 예를 들어 어떻게 정기 개편에 참여할 것이냐 이런 걸 갖고 선거 치른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괜히 지금 바른미래당 그 전당대회가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 근데 시험을 보는 거는 머리가 좀 굳은 올드보이보다는 활발하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더 잘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시험을 봐서 그렇게 그 우위를 가린다면 젊은 지도자가 쭉쭉쭉 나와줘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젊은 당대표가 되는 경우는 그건 뭐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공정 경쟁이라는 걸 내세우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시점에 가장 능력이 출중한 가장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해외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들인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에 상당히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국민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보면은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MS 오피스를 어디서 사도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 과연 국정감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네. 뭐 이런 거 부착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면 운전하시는 분이 택시 타는데 갑자기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운전 능력을 보유했는지 신체적 능력을 보유했는지를 이제 매번 적성검사를 받잖아요, 보면은. 네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게 경험과 경륜이라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오히려 뭐 다선 의원을 대우받고 대접받고 당내 주요 의사결정권 행사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타당한 지적이었다 봐요. 그 기사분이 하신 지적이. 네네. 당대표 되신다면요. 이해찬, 정동영, 네. 김병준 조금 전에 언급한 경험과 경륜이 출중하신 이런 분들과 소위 맞짱 뜰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사실 제가 지금 대중적으로 먼저 정치를 어린 나이에 시작하기도 했지만은 네네. 많이 이제 알려졌던 것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사토론이라는 것들은 알려졌을 텐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 방송이나 아니면은 정치하면서 한 번도 뭐 청년 정치라는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한 적이 없거든요,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방송을 나가든지 간에 그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과 제가 판단하는 정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토론하면서 제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 보면은. 결국 그 공정 경쟁이라는 틀 하에서는 결국 젊은 세대가 불리할 것이 없다. 네네. 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분들의 이력이 아무리 이제 괜찮은 이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새로움의 측면에서는 제가 더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당내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척할 사람은 배척해야 한다. 자, 이 말은 배척할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아마 국민들이 보시면서 이번에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참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당이 시작할 때는 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구슬이 굉장히 좋은 구슬이 많거든요, 보면은. 이 안에 개혁적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 기대받는 분도 있었고, 또 합리적 중도 세력도 있었고 한데, 결국 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특정 대선 주자의 팬클럽처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 당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가 지금까지 과거에 다른 당에도 있어보고 하면 전당대회를 많이 봤지만은, 굉장히 운영 자체가 특이한 게 뭐냐면 당의 무슨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선거에 대해서 하지 않나 당의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손에 손잡고 신용을 지키자 손앞이 찍어라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당이냐 이게 당나라 군대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저는 체계를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민주적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책임질 분 책임져야죠. 얘기 나온 김에요. 안심 논란 관련해서 손학규 당대표 후보로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보면 전당대회에서 당의 비전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놓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못 지나간다고 저는 예전에 우리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 그 후보가 갑자기 무슨 국회의원 공천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면서 갑자기 당이 이상해졌거든요. 보면은 네네. 본인이 권한이 없는 영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안심 논란도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지금 공적으로는 분명히 독일에 가 있고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성찰의 기간을 가지겠다고 했던 안철수 대표가 네네. 사실 총선 끝난 지 2달 열흘이 돼도 지금 안 나가고 있었다는 게 갑자기 국민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거기서 뭐 계단을 빠르게 뛰어내려갔다 게 도방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완전히 그건 가십성 얘기라 보고요. 네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93년도인가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선거에 패배하신 다음에 영국에 가서 이제 정기은퇴해서 지내시겠다고 했을 때 그때 출국하는데 딱 한 달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주까지도 나가지 않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합리적인 국민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또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에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 박주원 전 최고위원을 만났다는 사무실이라는 곳이 본인의 개인 사무실이지만은 과거에 한 달쯤 전에 손학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 안철수계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비밀 회동을 했던 곳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곳에 가가지고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 만나냐 결국에는 고양이가 생선가게 앞서 못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예, 경제 이슈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가계소득 통계 마음에 안 들면은 통계청장 경질하면 된다는 발상 누가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비판의 글도 올리셨는데 자, 이 부분 관해서 어떤 식의 생각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이 통계청장이라는 분이 물론 뭐 경질의 사유 또는 이제 그 본인이 그만두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본인은 그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해임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분명히 뭔가 억지로 좀 해임한 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통계라는 거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근본적으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학생들 봤을 때 시험 성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험 성적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시험 성적 내는 사람한테 이렇게 불합리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험 점수 채점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발표된 모든 통계의 신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잘 못됐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안 좋은 통계가 나온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또 이상한 것이고 또 저 좋은 통계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어서 더 좋은 통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의심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이렇게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잡을 만든 게 저는 정부 쪽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앞으로 이 황 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유진용 장관 아니면 진영 장관 이런 분들 사실상의 정부의 방침과 이제 아니면 또는 이런 것에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억지로 좀 해임시킨 그런 티가 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당시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리고 또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이제 계시다 나중에 공천 잘려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민주당 가셨는데 저는 이 황 청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다.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에 소상히 밝히고 이렇게 이걸 바로잡으러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이제 숨고 가실지는 봐야겠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제 출범한 지 1년 만에 상당한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황 청장이 사태 때문에. 당의 정체성 관련입니다. 보수하면은 바른미래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고요. 뭐 진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썩 많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당대표가 된다면은 당의 정체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실 작정이신지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6명의 후보 중에요. 저만 보수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참 다른 후보들도 본인의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칼로 자르듯이 그게 둘 중에 하나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들을 밝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합한 당이라 가지고 한쪽을 밝히는 게 선거에 불리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자기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사안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 밝혀요. 저는 뭐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저는 당당하게 저는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당에 있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저 혼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대표 되신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